안녕하세요. 시사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김영미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찾아가는 눈높이 국제뉴스 1도 모른다 라는 분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 뉴스에서 보여드릴 내용은요, 제3세계에서 한국의 현 시국을 어떻게 표현했나, 그걸 좀 집중적으로 좀 취재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뉴스나 방송에서는 AP, AFP,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서방 언론 중심으로 기사는 많이 나갔어요. 근데 제3세계에서는 과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현 시국, 그리고 이 지금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 그걸 좀 집중적으로 좀 취재를 했는데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다 일일이 전화를 해보거나,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 वेब사이트에 많이 이렇게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제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제3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촛불 집회, 우리는 중요한 게 200만이 나왔냐, 100만이 나왔냐, 이런 촛불 집회 얘기지만요. 중동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독재 국가가 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내용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중이 막 걸기해갖고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 이거 사실 독재 국가들이 알고 싶지 않은 뉴스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차단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제일 많이 나간 뉴스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아그라 스캔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은요, 스타라고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케냐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런 일간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케냐에 온 건, 대통령 아버지의, 향수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중점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 언론은 코리안 에이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 아프리카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또 우리도 도움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나갔지만, 사실 케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360이라는 그 숫자를 꼭 표시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내용이 중심으로 나갔고, 역시나 이제 그다음에 우간다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케냐 거를 좀 받았으면서 요번에 이제 탄핵에 관한 뉴스들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케냐나 우간다나 그렇게까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좀 센 뉴스라고 생각되는 비아그라 중심으로, 그다음에 탄핵 중심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몰타에 나간 뉴스예요. 몰타가 이제 남유럽 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에도 이제 비아그라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다.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사실 이 댓글들을 쭉 보면요, 정말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보면서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 비아그라에 관련된 뉴스는 전 세계에 전부 다 타전이 돼가지고, 이제 좀 우습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보도 좀 나가가지고, 비아그라를 발견했다라는 식의 그런 뉴스도 나간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여드릴 게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중동 국가죠. 거기 더 네이션이라는 그런 잡지인데요. 여기에도 탄핵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비아그라, 그 두 가지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비아그라라는 것이 좀 중동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좀 세게 좀 다가와서 그런지 이거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갔고, 심지어는 비아그라 역할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고산병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고산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지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의 이제 방송 뉴스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간 내용이 이제 더 타임 오브 인디아라고 인도에서 나간 일간지의 뉴스인데요. 여기는 아예 뭐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서 비아그라를 찾은 것처럼 이게 사실 오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나간 게 국격에도 참 창피한 노릇이긴 하죠. 근데 사실상 뭐 제3세계도 그렇게까지 민주주의가 발달한 건 아닌데 이런 게 나감으로써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스캔들 속에서 있다라는 내용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중동권에서 이제, 많이 애용하는 게 이제 알자지라 뉴스인데요. 알자지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촛불 집회나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가고 평화 시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알자지라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계속 생중계를 합니다. 집회 할 때마다. 그래서 굉장한 조회수를 잃었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카타르라는 나라의 국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타르라면 아마 헬리콥터나 아파치 동원해가지고 다 시위대를 진압했을 것이다. 이런 댓글들이 쭉 나왔고요. 그래서 아랍의 봄을 겪었던 중동 사람들한테는 알자지라에서 나오는 한국의 현 시국 뉴스가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보면 이렇게 민심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굉장히 저는 눈여겨 보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아랍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자지라 뉴스만 이제 촛불 집회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위 200만이나 되는 시위대가 평화롭게 하는 것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는가 안 내려오는가에 따라서 아마 바뀔 것이다.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내려오면 평화 시위 해봐야 소용없었던 것이다. 이런 식의 그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평화 시위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어떤 실험대처럼 그렇게 지금 중동에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타임 오브 인디아인데요. 거기에도 이제 아까 이제 오버했다고 하는 이 매체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까 집중적으로 이제 그 기사를 썼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지금 여기도 굉장히 많은 약간 왈가불가하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평화 시위에 좀 집중적으로 타임 오브 인디아가 다뤘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 타임스라고 요르단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국왕이 통치하는 나라다 보니까 대통령제가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선거로서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탄핵이 된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나마 그래도 중동 국가 중에서는 요르단 타임스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갔더라고요. 다른 중동 국가에서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 일철 탄핵에 탄자도 안 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요르단 타임스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런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담화문 내용을 담음으로써 사과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제3세계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한국 뉴스도 중동 아프리카에서 계속 좀 나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한국의 사태가 좀 정리가 돼서 이렇게 조롱식의 이렇게 비아그라 스캔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것을 이제 앞으로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아랍의 봄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모이는 걸 본 게 이집트에서 10만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100만, 200만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화롭게 진행된다는 것, 그 자체는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미국 같은 매체에서는, 이 내용이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뭐 미국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댓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워낙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중동 국가나 이런 나라에서 사실 한국인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다 외우는 거 보고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스카이뉴스라는 곳에서 그 영국의 외무장관에게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외무장관이 그 우리 이 대통령 이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중동 국가에서도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그 뉴스에 나갔는데요. 잠깐 그 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South Korean president and all her troubles. We are not getting into a pub quiz about leaders around the world, and I'm going to, with great respect, invite you out to the pub. I have a terrible feeling if I keep answering you, you will keep coming back with more. So have a good morning. See you. Do you want me to go with you? 네,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님 굉장히 당황하셨죠. 결국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외무장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재 되게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지.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영국 사람으로서는 좀 창피한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영어 자막으로 나와서 잘 이해를 못 하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세계 정상들에 대한 이런 퀴즈, 뭐, 이름 맞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서, 기분 지금 아주 안 좋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면 내가 더 많은 질문하고 더 많은 함정에 빠질 거니까, 이제 뭐, 좋은 아침 보내라고 그러고, 냅다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라이브로 쭉 나갔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조차 모르는 영국 외무장관도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점 뉴스는 요 정도로 제3세계에서 지금 현 시국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탑5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뭐 여러 나라가 좀 선거, 조기 총선 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무려 25년간 장기 집권하신 대통령이세요. 그리고 그 카미모프 대통령이셨는데 뇌출혈로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기가 5년이긴 한데요.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5년을 계속 넘어서 이제 뭐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이 앞에 이제 돌아가신 대통령도 25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새로 이제 당선되신 그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려 88.61%의 찬성표를 받아가지고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사실은 그 9.11 테러가 나고 미국에 굉장히 협조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이나 이라크 쪽에 미군이 공격을 할 때 공군기지로 우즈베키스탄이 그 나라의 공군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그 2005년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그때 그 돌아가신 그 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서 강제로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3,000명 가까이의 사상자가 생긴. 그래서 말하자면 독재 정권이라는 그 확신을 주게끔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고 서방 세계가 막 우즈베키스탄을 비난하니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계속 러브콜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서방 세계의 반감을 가지고 러시아와 이제 협조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뭐 아주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시고 뭐 이런 과정에서 돌아가신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하고 서로 이렇게 러시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즈베키스탄 자체에서는 이제
이제 러시아 쪽으로 계속 지금 정치권이나 경제권이 계속 지금 협조적인 단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새로 대통령 되신 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분이 전 카미로프 대통령의 아주 수족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돌아가신 분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어쨌든 우즈베키스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고 조기 총선으로 이제 앞으로 전국이 계속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그 모술 탈환 작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취재진으로서 모술 탈환 작전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라크 정부에 계속 묻거든요. 그러면 답은 뭐냐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지금 뭐 거의 모술이 함락됐다. 이 얘기를 매주 하거든요. 지금 2달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근데 그 IS가 지금 모술이 지금 중요한 게 그곳이 IS의 수도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술이 함락되면 이라크 내에서 IS가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모술이 탈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까지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IS와 이라크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직접 취재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으로서는 민간인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는 거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왜 사상자가 더 컸냐면요. 이라크 정부가 모술 주민들한테 피난 가지 말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다 지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안 가고 다 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민간인 사상자가 더 많이 난 거예요. 우리 세월호 때도 가만히 있어라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듯이 지금도 이 상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술 주민들 같은 경우는 피난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 말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제 모술 주민들이 이제 피난 가는 쪽으로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피난민 사이에 IS가 껴서 이제 다른 외국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국가 쪽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라크 정부는 모술 안에 사람들을 나오지 않게 해라 라고 요구할 정도로 지금 유럽 국가에서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피난민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인근 국가에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리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라크 국민들까지 대규모로 그 피난민 행렬이 나타나게 되면, 또 그 안에 IS가 또 섞여 와가지고 또 다른 테러를 벌이게 되면 굉장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근데 모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족들과 살고 싶기 때문에 언제 피난을 가야 될지, 그래서 가족들은 좀 살리고 싶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접근을 해서 취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라크가 여행 금지 국가다 보니까 제가 취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SNS로라도 최대한 좀 접근을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몰타라는 나라인데요. 이 몰타라는 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고 또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동성애자 전환 치료를 처벌하기로 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자가 이제 자기가 성별을 전환하는 치료를 하면 그만큼 이제 차별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몰타라는 국가는 동성애자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유럽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예요. 미국에서는 뭐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에서 지금 전환 치료가 금지돼 있긴 한데,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그 동성애자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 치료를 하게 됐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동성애자들이 이런 부담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앞선 법안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좀 아직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어쨌든 몰타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자 전환치료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멘에서 여객선이 침몰했는데요. 이게
예멘이라는 나라가 그 육로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멘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예멘을 가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데 그 통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비행기는 못 뜨냐? 사실 제가 옛날에 예멘 갈 때도 비행기로 갔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예멘에 있는 공항을 전부 파기했어요. 그리고 항로를 완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예멘 사람들이 피난 갈 길은 오로지 바닷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멘의 배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새 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 배를 타고 나오다가 배가 계속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여 명 중에 2명만 구조된 상황인데, 이 사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 난 것 중에 가장 최근에 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멘 사람들이 좀 피난을 좀 나올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지금 뭐 몇십 발의 미사일을 수도 사나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고요. 그 여객선이라는 거는 그 민간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멘의 민간인들이 그 피난을 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어떤 구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뉴스입니다. 5번째 뉴스는 이제 세계 범죄 지수에 관한 뉴스인데요. 2016년에 세계 범죄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한 거는 198개국의 인구 10만당 피살률, 이걸 조사해가지고, 2016년 세계 범죄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컨설팅 업체인 베리스크 메이플 크로프트라는 데에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1위, 당당하게 1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쭉 나온 나라는 대부분의 남미 국가입니다. 그래서 2위가 과테말라, 3위가 멕시코, 그 다음에 6위 온두라스, 뭐, 베네수엘라가 7위, 뭐, 이런 식으로 남미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그 치안 상황이 안 좋은 나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리아 전쟁 있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멘도 전쟁 있죠? 이런 나라들보다 남미가 훨씬 더 치안이 안 좋게 지금 세계 범죄 지수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범죄라는 것이 꼭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피살된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사고잖아요. 이 사고가 중남미에서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가 굉장히 좀 휴양지, 관광지, 뭐 칸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관광지인데요. 그런 데를 가신다 하더라도 이 뉴스를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남미 쪽이 이렇게 위험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마약 밀매 조직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약을 팔겠다고 밀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갱단끼리 전쟁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도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쪽으로 여행이나 출장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100위권 밖에예요. 117인가 그런데 뭐 일본,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아까 말씀드린 몰타 이런 나라들은 100위권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치안 지수가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범죄 지수라는 거는 매년 발표가 되는데요. 이거를 토대로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거나 할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 탑5 뉴스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번 주에 시사용어 해설에는요, 태국의 새 국왕이십니다. 와치랄롱콘이라는 지금 국왕이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그 푸미폰 국왕의 유일한 아들이어서 그 새 국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근데 국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의 경우는 이제 주로 아들들이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이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와치랄롱콘, 무름바, 짝야디선, 산타띠용, 테오아따몽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한 4줄 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와치랄롱콘이라고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통칭해가지고 명칭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 국왕이 태국에 지금
이제 새 국왕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또 이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생활이 문제가 많으신 게 결혼을 3번 하셨거든요. 원래 외사촌하고 결혼했다가 그 여배우와 스캔들이 생기면서 이혼을 하고 그 여배우와 결혼했는데 그 여배우와 또 이혼을 하고 자기 이제 평민 출신의 비서와 또 결혼을 해서 이제 3번 결혼을 하셨는데 그 3번째 부인 같은 경우는 또 측근들이 또 부정부패가 있어가지고 지금으로서 이제 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3번 다 결혼을 실패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동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낯뜨거운 동영상이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막 그 사생활이 좋진 않다라는 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52년생, 지금 64세로 국왕이 되셨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세자로 계셨죠. 20살의 왕세자가 돼서 호주로 유학을 가셨고, 호주에서 이제 말하자면 육군사관학교,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다시 태국에 오셔가지고 계속 이제 군내에서 군 지위를 받고, 이제 장군 지위를 받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왕세자로서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64세로 새로 국왕이 되셨는데, 앞으로 이제 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과연 이분이 앞에 이제 전 선왕보다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는 약간 회의적인 거죠. 지금 사생활이나 이런 외유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어떤 도박, 그 다음에 뭐, 부패, 이런 쪽으로 워낙 전적이 있으셔가지고 쉽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국왕이 태국에, 새로 국왕이 되셨고, 이분이 앞으로 이제 태국을 통치하실 최고 지도자다라는 거를 요번 시사 용어 해설에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좀 돌아가신 그 국왕의 추모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와는 정서와 맞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 국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태국에 가가지고 앞서 그 국왕을 이렇게 뭐 안 좋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이 새로운 국왕의 이제 뭐 외유 얘기, 뭐 이런 3번 결혼하니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태국 국민들은 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말씀 나눌 때는 조금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뭐 한국에서야 뭐 상관없는데, 만약에 태국에 가셨을 때는 좀 그런 걸 좀 조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퇴근 시간에 국제뉴스 1도 모른다, 정말 하나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이면 이 뉴스를 계속 들으시면은 일주일에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6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